익명으로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글쎄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쯤은 그냥 고민녀라고 불러주세요. 제 이야기는 20년 전 23 꽃다운 나이에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예술학교를 갓 졸업하고 배우 지망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오디션은 번번이 떨어지고 아르바이트와 연기 연습을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만둘까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따라간 자선 행사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자 지금 제 모든 고민의 시작점인 강인호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고 저보다 15살이나 많은 돌싱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후원자 중 한 명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인호 씨는 저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의 재력과 지적인 매력에 끌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따뜻함과 진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는 제 꿈을 응원해줬고 제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6개월 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도 위반이나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인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결혼 후 저는 배우의 꿈을 접고 인호 씨와 그의 아들 지훈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당시 7살이었는데 엄마 없이 아빠 손에 자란 탓인지 어딘가 어두운 구석이 있는 아이였어요. 게다가 새엄마인 저를 낯설어하고 경계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죠. 저는 나름대로 지훈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주고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하지만 지훈이는 늘 저에게 벽을 치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밀어냈어요. 아줌마는 우리 엄마 아니야. 지훈이의 그 날카로운 외침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훈이에게는 그저 엄마 자리를 빼앗은 여자, 낯선 타인일 뿐이라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중 인호 씨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남편이자 저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사람을 잃고 말았죠.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된 지훈이와 저, 이렇게 둘만 남겨졌습니다. 인호 씨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 분노, 슬픔 여러 감정이 뒤섞여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소름 끼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과연 뭘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남편의 죽음 이후 저는 그의 회사 지분과 재산을 상속받아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인호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지훈이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으려 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할수록 더욱 날카로운 가시를 세웠고 때로는 무섭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꺼져. 아줌마 때문에 아빠가 죽었어. 지훈이의 차가운 말들은 제 심장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물론 그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빠를 잃은 어린아이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깊은 좌절과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뭘까? 엄마도 아줌마도 아닌 존재. 밤마다 지훈이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의 흐느낌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훈이에게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불안하고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저를 짓눌렀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한 건 순전히 지훈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힘든 벽을 느꼈고 지훈이에게는 저보다 더 나은 진정으로 그를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지훈이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상담 치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따로 상담을 받으며 아이를 대하는 법, 상처를 보듬는 법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저에게 차갑게 굴었고 상처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적처럼 지훈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제 눈을 마주치고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으며 가끔은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피곤하면 일찍 주무셔. 담담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찬사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의 변화는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저는 지훈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어느덧 지훈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지훈이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밤늦도록 공부하는 지훈이 옆에서 책을 읽으며 기다리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을 위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은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지훈이는 제게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살아있는 이유이자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은 지훈이를 향한 헌신으로 이어졌고 저는 그렇게 지훈이를 통해 제 존재의 이유를 찾아갔습니다. 지훈이가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지자 오랜만에 찾아온 적막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 삶의 중심은 온통 지훈이었기에 갑자기 늘어난 여유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지훈이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책상 서랍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마지막 칸은 잠겨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 지훈이가 급하게 짐을 챙기느라 미처 잠그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잊고 있던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긴 걸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결국 저는 서랍 안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족 표지의 일기장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읽어봐도 되는 걸까? 망설임도 잠시 저는 결국 일기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첫 장부터 지훈이의 솔직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구들과의 일상, 학업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평범한 고등학생의 일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곳곳에 등장하는 그녀라는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녀를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사람, 차가운 얼굴 뒤에 따뜻함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모하는 여자아이가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저를 암시하는 듯한 글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녀가 차려준 아침 식사는 정말 맛있었다. 그녀의 정성이 느껴져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항상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 언젠가는 그녀에게 내 진심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그녀는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저 어린아이로만 생각할까봐 두렵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지훈이의 일기는 온통 그녀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그녀는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지훈이는 저를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한참 동안 일기장을 든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훈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줌마는 왜 항상 슬픈 눈을 하고 있어? 그동안 저는 지훈이를 위로하고 보듬어야 할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제 마음속 상처를 알아채고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저보다 더 성숙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훈이는 단순히 아빠의 부재를 채워주기 위해 제가 돌봐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훈이는 저만큼이나 상처받고 외로운 아이였고 저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훈이의 생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을 읽은 후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훈이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어떤 존재일까? 저는 지훈이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에게는 아무 내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어색하게 굴었다가 지훈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다정한 엄마 역할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생일인데 뭐하니? 글쎄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들어가려나?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사실 저는 지훈이가 어떤 대답을 할지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지훈이가 생일 때 집에 와서 같이 생일 파티하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근데 아줌마, 내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지훈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제 속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말일까요? 아니야, 괜찮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아줌마도 심심하면 친구분들이랑 약속 잡아. 그래,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훈이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지훈이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결심했어. 지훈이가 이번 주말에 집에 온다면,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나에게 오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땐 나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거야. 저는 마치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지훈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기적처럼 지훈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일인데 왜 여기 있어? 친구들이랑 놀지 않고? 친구들은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아줌마가 보고 싶다면서?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하고 미역국을 끓이며 최선을 다해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쁜 그릇을 꺼내고 지훈이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생일 축하해, 지훈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마워, 아줌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지훈이에게 선물은 안방에 준비해뒀어. 30분 후에 들어와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지훈이가 제 마음을 알고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마음으로 지훈이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지훈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에 빨간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물이 정말 아줌마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훈이를 의무감으로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훈이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너 일기장 봐버렸어. 그동안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좀 더 일찍 말했으면 엄마가 너를 더 빨리 도울 수 있었는데. 그날 밤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기다려 온 연인처럼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아줌마 사랑해 라고 속삭였고 저는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끝까지 엄마라는 말은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난 내 엄마가 아니다. 너만의 여자가 되고 싶다. 물론 이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지훈이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저는 홀로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감정에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지훈이를 향한 제 사랑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30대 직장인 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먼저 저희 아내 자랑부터 해야겠죠? 저희 아내 지수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랍니다. 마치 여배우처럼요. 사실 아내뿐 아니라 처가 식구들이 다들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세요. 특히 장모님은 연세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젊고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지수는 처녀 시절부터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제가 몇 달을 쫓아다닌 끝에 어렵게 얻은 귀한 아내랍니다. 결혼 후에도 지수의 아름다움은 변함없어요. 특히 여름 휴가 때면 수영복을 입은 지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남자들 때문에 제가 다 흐뭇하고 뿌듯할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5살 어린 처제 지훈이도 빼놓을 수 없죠. 지훈이는 탄탄하고 건강미 넘치는 몸매의 소유자이자 SNS를 통해 수많은 남성 팬들을 거느린 인플루언서 피트니스 트레이너입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는 언제나 활기가 넘치고 온라인 운동 강의는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멋지고 건강한 남자들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훈이는 몇 년째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남자한테 관심 없어요. 운동하는 게 더 재밌는데 이게 지훈이가 항상 하는 말이죠. 솔직히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죠. 지훈이 인생은 지훈이가 알아서 사는 거니까요. 저는 결혼 전에는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지훈이의 SNS를 통한 마케팅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바람에 지금은 지훈이를 돕는 일하고 있습니다. 처제 돕는다고 하면 친구들이 남자 자존심도 없냐? 하면서 놀리기도 해요. 하지만 처제가 결혼 선물로 외제차를 뽑아줬다고 하면 다들 입을 꾹 다물죠. 사실 전 직장보다 연봉도 훨씬 높고 복지도 좋답니다. 남자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게다가 회사 분위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훈이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믿음직스러운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어요. 지훈이는 피트니스 센터와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는 CEO지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처럼 뛰어난 실력과 매력을 겸비한 5명의 여성 인플루언서들을 영입했습니다. 요가 강사 유연, 필라테스 강사 미나, 헬스 트레이너 수연, 영양사 예진, 그리고 마케팅 담당 지혜까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최고의 팀이죠. 물론 이렇게 아름답고 능력 있는 여성들과 함께 일하는 게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지훈이는 제가 가끔씩 딴 생각을 하는 걸 귀신같이 알아채고 형부, 눈 돌아가는 소리 다 들려요. 우리 팀원들은 형부 스타일 아니니까 포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라며 장난스럽게 경고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 민들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절대 바람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 지수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저는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내가 임신을 하니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된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조심스럽게 관계를 갖는 건 가능하다고 하던데 지수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뱃속의 아이에게 온 마음을 다하고 싶은 모성애가 강해져서 그런 건지 제가 손끝 하나 댈 수 없도록 철벽 방어를 하는 거 있죠.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인 저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눈앞에 두고 그림의 떡처럼 바라만 봐야 하는 고통을 아십니까? 정말이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지수의 임신 이후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살게 되셨어요. 장모님은 지수를 끔찍이 아끼시는 분이라 제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는 더더욱 아니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소가리를 하며 꾹꾹 참고 지내야 했습니다. 지수가 임신 초기 입덧으로 고생하던 시기였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서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TV에서 우연히 강원도 정선 산골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 속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건강한 식단을 먹으며 태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평소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지수는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여보, 나 여기 가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그래, 공기 좋은 곳에서 푹 쉬다 오면 입덧도 가라앉고 좋지 라며 찬성하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두 분의 3박 4일 강원도 정선 여행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산골 마을 체험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분위기만 험악해질까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저는 장모님께 용돈 50만 원을 드리고 서울역까지 두 분을 배웅해 드렸습니다. 서울역에서 장모님과 아내를 보내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없어서 슬프다기보다는 4일 동안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래, 이참에 그동안 못 봤던 영화도 실컷 보고 임신한 아내 눈치 보느라 못 마셨던 술도 마음껏 마셔야겠다. 저는 신나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콧노래를 부르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부, 언니 없다고 그렇게 좋아요? 콧노래까지 부르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다름 아닌 처제 지훈이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지훈이, 너 여기는 어떻게? 지수랑 장모님은 여행 가셨는데?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언니가 형부 딴짓 못하게 감시하라고 4일 동안 여기서 지내라고 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고. 지훈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바람이라도 피울까봐 감시를 붙여? 어이가 없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저는 그냥 체념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훈이도 술을 좋아하는 덕분에 아내 없는 동안 술 마시는 건 허락해 주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 바로 지훈이와 함께 배달 음식과 소주를 시켜서 신나게 달렸습니다. 아내에게 쌓였던 불만들을 지훈이에게 털어놓으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지훈이는 제 푸념을 들으면서 형부는 좋겠네. 나처럼 예쁜 여자랑 같이 술 마실 수 있어서 다른 남자들은 나랑 밥 한번 먹겠다고 줄을 서는데 하면서 웃더군요. 뭐 지훈이 말대로 지훈이가 워낙 예쁘고 매력적인 건 사실이니까요. 제가 형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단둘이 술 마시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내 험담도 하고 회사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연애사도 털어놓으면서 어느새 소주 5병을 비웠죠. 평소 같았으면 이 정도 술은 거뜬했을 텐데 몇 달 동안 술을 입에 대지 못했던 탓인지 저는 금세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아직 쌩쌩해 보였지만요. 형부, 나 딱 1병만 더 마시고 잘게요. 형부는 먼저 들어가서 자요. 지훈이가 혀 짧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새벽녘, 목이 바짝바짝 마른 채 눈을 떴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가보니 글쎄 지훈이가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상의 티셔츠는 반쯤 말려 올라가 있고 손바닥만 한 반바지 차림으로 말이죠. 세상에 이 녀석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저는 황급히 눈을 돌리려고 했지만 이미 제 눈은 지훈이 옷차림에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안 돼, 민서가. 정신 차려. 저건 내 처제야.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술에 취한 몸은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몇 달 동안 억눌렀던 욕구가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저는 지훈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미동도 하지 않았죠. 결국 저는 지훈이를 부축해서 장모님이 사용하시는 손님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훈이는 생각보다 키도 크고 볼륨감도 있어서 제 품에 안기는 순간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눕히려는 순간 지훈이가 갑자기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입술로 덮쳐왔죠. 저는 순간적으로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미 제 몸은 지훈이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숙취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곤히 잠든 지훈이가 누워 있었죠. 어젯밤 일은 꿈이었을 거야. 저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 남아있는 지훈이의 흔적들은 어젯밤 일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고 아침 식사도 거르고 허겁지겁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훈이는 어젯밤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만약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불안감에 휩싸여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3박 4일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장모님과 아내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야. 저는 굳어버린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장모님, 지수야, 피곤하지? 짐은 내가 들어줄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두 사람의 짐을 받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떨리는 목소리까지 숨길 수는 없었죠. 어머, 민서방,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장모님의 날카로운 눈빛이 제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부, 언니랑 어머님 오셨어?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지훈이가 저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죠. 뭐야, 저 녀석 설마 어젯밤 일을 기억 못하는 건가? 저는 순간적으로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배신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너는 며칠 동안 형부랑 잘 지냈니? 지수가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형부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심심하지 않게 잘 놀아줬어. 지훈이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저녁 식사 도중에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젯밤 일을 폭로해버리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지훈이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처럼 저에게 살갑게 굴기까지 했습니다. 형부, 맥주 한 캔 더 마실래요? 형부, 내일 아침 식사는 뭐 먹을래요? 저는 지훈이의 이런 행동이 더 소름 끼치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저 녀석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며칠 후 저는 지훈이를 회사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지훈아, 너 솔직히 말해봐. 그날 밤 일 기억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형부,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지훈이의 반응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진짜 기억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 저는 지훈이의 속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저는 더 이상 지훈이를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날 일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이제 와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아슬아슬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지훈이와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대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친절하고 살갑게 굴었죠. 저는 지훈이의 이런 행동이 더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옆에 두고 사는 기분이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어느 날 밤, 저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지훈이와 마주쳤습니다. 지훈이는 평소와 달리 잔뜩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형부, 지훈이가 혀 짧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설마 이제 와서 그날 일을 기억해낸 건가? 지훈아, 술 많이 마셨네. 누구랑 마셨어?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지훈이가 비틀거리며 제게 기대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부축하며 그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지훈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지훈이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형부, 저는 지훈이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 숨을 죽였습니다. 형부, 그때 좋았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해. 저는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훈이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형부, 나쁜 사람 왜 모른 척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훈이는 그날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훈이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이가 제 처제이기 때문에. 미안해, 지훈아. 저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훈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제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훈이의 말은 제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더 이상 처제로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들 맥주는 바로 호평 가득 페일 에일입니다. 동호회 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끓는 솥 앞에 섰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메가즙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한 향, 공간을 가득 채운 호배 쌉쌀한 향기, 이 매력적인 세계에 풍덩 빠진 지도 벌써 6개월이나 되었네요. 사실 전 잘 나가는 광고 회사 A입니다. 광고 천재 소리도 듣고 억대 연봉은 아니더라도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겼죠. 하지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저 역시 번아웃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수제 맥주집에서 맛본 IPA 한 잔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맛이. 그날 이후 저는 수제 맥주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퇴근 후 주말 할 것 없이 온갖 수제 맥주집을 찾아다녔고 직접 맥주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저는 과감하게 수제 맥주 만들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푹 빠져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수제 맥주 만들기 동호회 활동입니다. 직접 만든 맥주 맛이 진짜 기가 막힌다니까요. 어쨌든 얼마 전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었는데 글쎄 신입 회원이 들어온 거 있죠? 이름은 지수라고 하는데 와 진짜 세상 혼자 사는 미모. 게다가 말투도 어찌나 조곤조곤하고 예쁜지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딱 봐도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엄청 텐션업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눈빛이 좀 쓸쓸하다고 해야 하나? 암튼 맥주 얘기하다 보니까 슬쩍슬쩍 속마음 털어놓는데 사실 회사 그만뒀어요. 지수가 덤덤하게 말했지만 저는 꿀꺽 삼키려던 맥주에 살에 들릴 뻔했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에 찌들어 있었잖아? 잠수 탔다고? 왜? 제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묻자 지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번아웃인가 봐요.
매일 야근에 보고에 치이다 보니 어느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나 싶고 지수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사실 저도 남 말할 처지는 아니었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업무에 지쳐 퇴사를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 때려치우고 한 달 동안 집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핸드폰도 꺼놓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먹고 자고 TV 보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죠. 지수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무기력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괴로운 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지수는 허탈한 듯 빈 맥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맥주 만들기 동호회 홍보글을 보게 됐어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었나 봐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신청했죠. 지수는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맥주 만드는 게 뭔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아요. 적어도 여기서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인생 선배 아니겠어요? 야, 인생 뭐 있냐? 마셔라. 부어라. 즐겨라. 이러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줬죠. 근데 이 친구 술도 은근히 세더라고요. 저랑 둘이서 맥주 피처를 몇 개를 비운 건지 나중엔 거의 필름이 끊길 직전까지 갔다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놀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밤 12시. 지수 이 친구 집에 어떻게 가지? 택시 태워보내야 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수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저 오늘 집에 가기 싫은데 이러면서 웜에 이게 무슨 소리단가? 설마. 솔직히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지금 뭐라는 거야? 설마 나 지금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에 가기 싫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고 되물었죠. 근데 지수, 이 친구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대답하는데 그냥 오빠랑 더 같이 있고 싶어서요. 웜에 이거 완전 직구 아닙니까? 순간 머리가 띵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수가 예쁘기도 하고 저도 남자니까 싫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늘따라 술도 한 잔 들어갔고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건 자존심 상하잖아요? 게다가 지수 이 친구 뭔가 상처받은 영혼 같은 느낌도 들고 괜히 섣불리 행동했다가 나쁜 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진정해봐. 술 많이 마셨잖아. 하면서 지수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택시 잡아서 집까지 안전하게 보냈죠. 물론 신사답게 집 앞까지 바래다주는 센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지수를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지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좀 더 과감하게 나갔어야 했나? 아니야. 그래도 참길 잘했어. 괜히 이상한 오해 살 뻔했잖아. 밤새도록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해장라면으로 쓰린 속을 달래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지수 생각뿐이었습니다. 아, 어제 내가 너무 쑥맥처럼 굴었나? 괜히 부담스러워했으려나?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일단 부딪혀보는 거야. 믿져야 본전이지. 바로 지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수야, 어제 괜찮았어? 내가 좀 많이 마셔서 혹시 실수한 거 없지? 그리고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분이 1시간 같고 1시간이 하루 같고 제발 익십만 하지 마라. 드디어 띠링 지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오빠 저도 어제 너무 즐거웠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스트레스 확 풀었어요. 근데 오빠는 괜찮아요? 휴 일단 안심했습니다. 익십도 아니고 화난 것 같지도 않고 다행이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좀 걸리더라고요. 오빠는 괜찮아요? 나니 이게 무슨 의미지? 설마 어제 내가 너무 정색해서 실망한 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야 당연히 괜찮지. 너랑 얘기하는 거 재밌었어. 근데 마지막 말은 무슨 뜻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답장을 기다리는데 이번엔 답장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이거 괜히 보냈나? 괜히 어색해진 거 아니야? 또다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들이대는 걸로 보였을까? 아니면 어제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하면서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카톡, 지수에게서 답장이 온 겁니다. 사실은 어제 오빠가 집에 데려다 줄 때 제가 너무 용감했던 것 같아서요. 용감했다니? 무슨 말이야? 하고 되물었더니 이어지는 지수의 답장. 그러니까 오빠한테 뽀뽀할 뻔했어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뽀뽀할 뻔했다고?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제 지수를 집에 데려다 줄 때 살짝 그런 분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괜히 택시 안에서 손도 한번 잡아보고 오늘 재밌었어. 다음에 또 보자 하면서 아련한 눈빛도 한번 날려주고 하지만 설마 지수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을 줄이야.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구나.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축배를 들고 있었죠. 봤냐? 역시 내 매력은 못 숨기지. 지수의 깜짝 고백 이후 왠지 모르게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카톡도 예전보다 더 자주 하게 되고 내용도 점점 달달해졌죠. 오빠, 오늘 날씨 좋다. 맥주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게. 근데 난 지수 생각이 더 나는데 흐달살이 좀 돋긴 하지만 싫지 않은 이 기분 그렇게 며칠 번에 썸? 카톡을 주고받은 후 드디어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수제 맥주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 오붓하게 둘이서 데이트. 좋아. 이번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겠어. 저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도 새로 사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향수도 칙칙 뿌리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건 남자 아니 사랑꾼 그 자체였습니다. 드디어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 앞에 서 있는데 저 멀리서 지수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세상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쁜 거죠? 하늘하늘한 원피스에 반짝이는 귀걸이 그리고 살짝 웨이브진 머리까지 마치 여신이 강림한 줄 알았습니다. 오빠, 오래 기다렸죠? 천사 같은 목소리로 지수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기분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멋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방금 도착했어. 근데 오늘 정말 예쁘다.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조명과 분위기 있는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창가 쪽에 마련된 우리 자리도 완벽했죠. 분위기 좋고 지수는 예쁘고 이거 분위기 잡기 딱 좋은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수를 앞에 두니 긴장돼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포크를 떨어뜨리고 왜 이렇게 어색한 거야. 그때였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푸 오빠,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들켰나 봅니다. 저는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더워서 그래. 하지만 지수는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저도 사실 좀 떨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졌습니다. 맞아. 지수도 나랑 같은 마음일 수도 있잖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지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있잖아, 지수야. 저는 포크로 파스타를 돌돌 말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응? 왜 그래, 오빠? 지수는 제 눈을 빤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알잖아. 내가 객관적으로 키가 크다거나 막 잘생긴 얼굴은 아니라는 거, 능력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지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진짜 바보 같나 봅니다. 괜히 분위기 잡았나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 이상한 질문을 했지? 멋쩍은 마음에 사과를 건네자 지수는 웃음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오빠,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오빠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내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 그랬구나. 역시 그랬군요.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축 늘어졌습니다. 파스타는 이제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지수는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 꼭 오래된 친구 같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뭔가 오빠를 보면 안심이 돼. 뭐야, 저 오빠 같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못 살겠어? 뭐 이런 생각. 푸아. 지수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기분 좋은 느낌이랄까요? 아, 오빠. 미안해. 농담이야, 농담. 지수는 제 표정을 살피며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도 내가 웃기긴 해.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진짜 오빠. 오해하지 마. 농담 반 진담 반이었어. 오빠랑 있으면 그냥 좋아. 편안하고 재밌고 나도 이런 기분 처음이야. 지수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나도 이런 기분 처음이야, 지수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에도 손끝에 남아있던 지수의 온기 때문에 아직 꿈을 꾸는 듯했어요. 오빠, 우리 맥주 한 잔 더 할까? 지수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게다가 술 기운이 올라온 지수는 평소보다 더 애교가 많아졌어요. 근데 나 집에 가기 싫다. 지수가 제 팔에 팔짱을 끼며 칭얼거리듯 말했어요. 이것도 그린라이트인가?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졌지만 제 입에서는 세상 답답한 소리만 튀어나왔죠. 그래도 집에 가야지.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고. 아, 오빠. 제 말에 지수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어요. 속으로는 제발 조금만 더 어필해줘. 그럼 내가 라고 외쳤지만 지수는 더 이상 저를 보채지 않았어요. 결국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전 또다시 지수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줬어요. 오늘 밤 안에 뽀뽀까지 가능할 줄 알았는데 하는 아쉬움은 남았지만 손을 잡고 걷는 내내 행복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다음에 또 봐. 응, 지수야, 잘 들어가. 지수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죠. 으악, 내가 왜 그랬어? 유치원생도 저보다 연애를 잘하겠다 싶더라고요. 밤새 이불킥을 날리며 자책했어요. 내일은 꼭 다음 데이트에서는 절대 쑥맥처럼 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잠에 들었답니다. 지수와의 데이트 이후 한 달 동안이나 연락이 없어서 정말 가슴 썼던 거 있죠? 매일 핸드폰만 붙잡고 살았어요. 내가 너무 쑥맥처럼 굴었나? 역시 나 같은 남자는 하면서 자책도 많이 했죠. 봄바람은 살랑살랑 부는데 제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말 기적처럼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 지금 당장 나와. 오빠 보고 싶어. 라고요. 순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꿈 아니지?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고 프로필 사진까지 확인했어요. 진짜 지수였어요. 설레는 마음에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뛰쳐나갔죠. 양말도 짝짝이로 신고 추리닝 차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네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꽃무늬 원피스를 예쁘게 차려입은 지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더니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사실 오빠 만나기 전부터 회사 과장님이랑 좀 만나고 있었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죠. 역시 나 같은 놈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수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하는 것이요. 근데 오빠를 만나면서 내 마음을 확신했어. 확신.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죠. 응, 오빠는 나를 평생 지켜줄 것 같아. 내 평생 2번이나 데이트하고 집에 보낸 남자는 오빠가 유일하거든. 지수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하는데 얼굴이 화끈 달아오더라고요. 그게 칭찬인지 뭔지 하하. 그런데 갑자기 지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나랑 결혼해 줄래? 세상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청혼받는 건가요? 자존심 상한 거 아니지? 내가 먼저 청혼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지수의 모습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지수야, 나랑 결혼해줘.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5월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아요. 지수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앞으로 지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